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철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일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목표대로 실천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대한민국을 널리 홍보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요즘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 있습니다. 근황이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요즘에는 그 7월 6일 날 이제 동계올림픽이 네. 예, 그 개최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참 굉장히 부러운 게요. 이 대학생들한테 요즘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인물 로 꼽히는 바로 그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랑 함께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예, 또 이렇게 갑자기 수업 끝나고 나서 예, 막 찾아오는 대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서 저 역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서도요. 우리 교수님은 젊은 시절 2005년 뉴욕타임즈의 첫 독도 광고를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도 네.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많은 홍보 중에서 유달리 그 독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면 어떤 걸까요? 예, 그때 당시 이제 2005년이었습니다. 네. 2005년이었고요. 그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일본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네. 동시에 또 이런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좀 효과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그 우리의 독도를 알리고 동시에 이런 여론 일명 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 세계적인 유력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처음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네.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고요. 어찌 보면 예.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 교수님의 어린 시절 꿈은 홍보 전문가였습니까? 아니 뭐였습니까? 네. 어린 시절에는 전혀 뭐 홍보 전문가는 아니었고요. 네네네. 예, 어렸을 때 제 이 꿈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랑 이제 밤늦게 그 뭐 친척 집에 이제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종종 이제 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택시를 뒤에서 딱 봤을 때 야, 저분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데를 다 갈 수 있구나. 가고 싶은 데를 예, 가니까. 예. 네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는 가장 그 야, 나도 나중에 커서 택시 기사가 돼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예. 언젠가부터는 애국심에 불타서 네. 우리나라를 좀 알려야겠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93학번인데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계화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절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세계화 이런 시절에 한번 어떻게 보면 언론상에서만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직접 해외 나가서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야말로 한번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게 될지 네.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택하게 된 게 이제 유럽 배낭여행이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전형적인 토종처럼 생겼는데 아니, 아주 뭐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보고 다 중국인 아니냐, 일본인 아니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선진 문화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예. 뭐 180여 개도시를 방문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그 젊은 시절 또 이렇게 비용이 없을 텐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비용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웠죠. 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늘 사람들이 야, 너희 가쁘냐 맨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꼭 있는 집 자식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있어도 보이시거든요. 또 그렇죠. 등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잘 먹고 잘 살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네. 물론 뭐 이렇게 어렵게 자란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늘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대학생 문화연합 동아리 생존 경쟁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대학 문화의 어떤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없으니까 그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물에 담가두면 이게 잔디나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막.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단체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